XRP 코인 가격이 최근에 급락하면서 한 주 만에 16%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ETF 대박인데 왜 가격이 내려가냐면서 의아해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ETF 매수세가 XRP 가격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왜 가격은 반대로 가나, 이런 평범한 의문이겠죠. 마치 폭풍 뒤에 찾아온 이상한 고요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단순한 시장 붕괴라거나 이상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중요한 맥락이 숨어 있다는 거. 이 리플 XRP 커뮤니티의 한 축인 리플 레저 재단의 창립자 파비오 마르젤라 측에서는요, 이 최근 인터뷰에서 바로 이 반전을 풀어주는 단서를 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 짚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이 겉으로는 가격 하락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ETF 거래 메커니즘부터 대형 투자 환경,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까지도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ETF 거래 특유의 결제 구조가 혼선을 빚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 주식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전통 주식시장 인프라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때 결제는 T+1 방식이에요. 즉 투자자가 오늘 XRPC 주식을 사면은 이 실제 돈을 주고받는 거는 그 다음 영업일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주문한 주식값은 내일 받는 겁니다. 이 마르젤라 이사 설명대로 이 투자자가 주식을 사자마자 발행사가 그 돈으로 XRP를 즉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이렇게 ETF 자금 결제에 하루가 걸리다 보니까 첫날 쏟아진 막대한 매수세가 곧바로 현물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거죠. 발행사가 돈을 받은 그 다음 날부터야 비로소 그 현금을 가지고 XRP를 매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ETF 상장 첫날 XRPC에 2억 4,500만 달러 유입이 있었는데도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한 겁니다. 주식시장 방식의 차이 때문에 사자마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효과는 며칠 뒤에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ETF 발행사는 공개 거래소의 시세를 따라서 즉시 호가에 주문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기관 자금 조달에는 주로 전통적인 유동성 공급자를 통한 장외 거래를 활용을 해요. 이 마르젤라 이사 말대로 ETF 운용사는 거래소 매수창이 아니라 OTC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대규모 자금이 은밀하게 움직여도 이 거래소 체인에 바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차트에는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흔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만약에 ETF 자금이 매집 중이다, 그렇다면 거래소 잔고에서는 사실상 조금씩 XRP가 빠져나가야 되겠지만 그 물량이 실제로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이 가격 차트엔 즉시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장입니다. 비단 XRP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ETF 상장 직전에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었고 한때 9만 1000달러대까지도 밀렸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수만 원대 급락 소식까지도 나왔었죠. 이런 급락 분위기 속에서 알트코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 마르젤라 이사 측에서는 ETF 모멘텀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시장 하락이 가격 하락의 큰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지난 41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약 1.1조 달러나 증발을 했습니다. 하루에 270억 달러씩 빠진 셈이죠. 이 정도 추락세가 XRP 같은 알트코인에게는 더욱더 혹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 흔하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상승 동력이 약한 알트부터 타격을 크게 받는데, 이 지난 조정 하락세에서 의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이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즉 단순하게 솔라나나 소형 코인만 약세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익명을 원한 시장 전문가 측에서는요, 이 당시 트위터에서 XRP 가격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묻는다면은 우선 비트코인을 살펴봐라, 이렇게 시장 전체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리나 거시 변수가 비트코인에 미친 영향성을 봤을 때는요, 암호화폐 강세론자들이 기대했었던 12월 금리 인하론이 철회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식은 상황이고, 실제 CME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불과 일주일 만에 기존 70%에서 약 47%로서 급격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암호화폐 같은 이 위험 자산이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XRP 가격이 지금처럼 바닥을 미끄러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ETF 자체가 잘못됐다라거나 XRP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생리 차이랑 시점의 불일치가 겹친 결과라는 거예요. 마르젤라 이사 측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XRP도 시간을 두고 진짜 영향이 드러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즉 당장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다리면은 ETF 자금 유입의 힘이 서서히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뒤처짐일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건요, XRP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절대 가치랑 상대 가치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 약 2.15달러 정도가 코인 공급량을 감안하면은 시가총액 100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시가총액 톱코인에 비하면은 여전히 작은 편이지만 그만큼 높은 기대치가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형 ETF가 나타났으니까 가격이 뛰어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쩌면 아직까지 과도한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대 가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 XRP 가격 지표는 여전히 과거 고점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가령 XRP 최고가였던 2018년경에 비트코인 대비 비율에 비하면요, 지금은 한참 떨어진 수치라는 거.
역사적으로 봐도 비트코인은 ETF 승인 이후에 한 해 동안 120% 이상 급등했는데 그때 XRP는 2018년 이후에 기나긴 조정 하락세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사례를 비슷하게 보신다면은 이 ETF 효과가 짧게 나오지 않고 몇 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XRP 가격 하락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상승 추세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래스노드 분석에 따르면 현재 XRP 공급의 약 58.5% 정도만이 현재 가격 이상에서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서 시장이 후발 매수자로 꽉 차 있고 구조적으로 약세에 민감하다는 신호입니다. 기대가 일부 고래 지갑이 최근에 48시간 동안 약 2억 개 이상의 XRP를 팔아치우면서 이 하락 압력을 키웠다는 보고서도 있는데 정보들은 현재 가격 자체가 아직 ETF 모멘텀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점도 있어요. XRP의 순실현가치 NUPL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마침내 바닥 신호를 보내는 중이라는 거. 이 가격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통계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 종합해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단기적으로 XRP 시세가 하락했다고 낙담하시기보다는 ETF 유입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향후 흐름들 그리고 비트코인 모멘텀 회복 여부를 같이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10만 달러 저항을 재시험하거나 주요 매크로 이벤트 같은 것들이 다음 촉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들이 현실화되면요 XRP 시장 영향도 본격화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현물 매수가 시작되던 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거시 변수가 더 약화된다면 이 당분간 위험자산 하락세가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XRP가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단기적인 호재에도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지금 판단은 유보하시되 시장 변화 흐름을 읽는 태도가 요구가 될 겁니다. 결국에 전망해 보면 최종적으로 ETF랑 광범위한 유동성 환경 변화가 XRP랑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런 효과가 즉시가 아니라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시장 심리가 완전히 되돌아오려면은 먼저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이 이전 고점 부근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일단 비트코인 회복이 시작되면요. 그 다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번져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인하 기대로서 돌아서고 또 다른 정부의 유동성 지원책이 현실화된다. 이 크립토에서도 다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거시 흐름이 불확실하다면은 이런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생각거리를 드리자면은 이런 모든 변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XRP ETF가 지금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고요. 이 시장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가격 저가 매수 기회로서 또 누군가는 아직 지켜봐야 될 타이밍으로 보실 겁니다. 어쩌면 이번 하락세가 잠깐의 숨고르기일 뿐이지 이 조만간 강력한 상승세로 전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깊은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이런 기다림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시간과 변화된 시장 환경이 말을 해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의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늘 새롭지만 이 시장의 본질은 언제나 과거랑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시장에서 흔히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은 지금이 가장 힘들다,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돌려가지고 1, 2년 전을 떠올려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 이 지금은 리플이 3,000원만 돼도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불안감이 몰려오고 또 커뮤니티에서는 곡소리가 가득하지만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리플이 700~800원이 기본이었고 500원으로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겁에 질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어요. 이건 끝난 거다. 다시 1,000원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그 절망의 순간이 저점이었고 그 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 지금의 가격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본질이에요. 이 투자 시장은 절대로 천사처럼 예쁜 얼굴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누구도 이게 저점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혼란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항상 패닉 속에서 상승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놓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구간만 집중을 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의 공포만 보이고 지금의 불안만 들리고 또 지금의 하락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는요. 이 과거의 패턴을 보고 현재의 구조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지를 미리 상상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응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거고 그 시나리오가 결국에 투자자의 자신감이 된다는 거. 그 자신감이 생기면 공포도 줄어들고요. 공포가 줄어들면 흔들림이 줄어들고 또 흔들림이 줄면은 원칙이 지켜지고 원칙이 지켜지면은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시장은 늘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는 분들만이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웃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흐름을 크게 보시고 지금의 파동을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선으로서 바라보시기를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결코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순간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죠.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봐도 수많은 뉴스랑 데이터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그냥 기다리면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내 자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7년, 2018년만 해도 코인 투자라는 개념들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소수의 투자자만 시장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정보 접근성도 낮았었죠. 그래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불장이라는 파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의 시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정보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술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으면서 투자자들 역시 단순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읽는 눈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어 있다는 거. 더 무서운 건요,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자본의 이동, 새로운 코인의 등장, 정책 변화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는 늘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학습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귀찮고 어렵다고 피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이미 후퇴가 시작된 거고, 많은 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낮은 평단 만들면서 누군가는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 이 시장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뿐만 아니라 분할 익절의 습관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팔아야 될 가격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냉정하게 흐름을 읽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의 투자 철학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만이 장기적으로 웃을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가기 때문이고 나는 멈춰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성장의 태도인 거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시장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은 결국에 그게 미래의 수익, 그리고 내 평단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 결국 살아남는 거는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배우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투자자입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가 알아놓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서 완벽하게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 과거 사건의 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는 이런 단순한 법안 같지만 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한 정치적인 폭탄인 셈이죠. 게다가 미국 하원에서는요, 단 한 명만 빼고 모두 찬성, 바로 427대 1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로서 법안을 승인을 했는데 거의 이례적인 거대 여론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사건 자체가 심각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진실을 요구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민주당의 음모다라고 선을 그었었지만요, 결국에 정치적인 현실을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공화당도 거의 압도적인 찬성을 할 정도니까요. 이 대법원 대다수 의원까지도 찬성으로 돌아선 이 상황에서 이 초당적인 움직임들이 결국에 청원 발의에서 시작이 됐었고, 트럼프가 막아서던 의사 진행을 촉발한 강력한 정치 드라마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으로 그 파일 공개가 무슨 대단한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숨은 층이 있다라는 거, 이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랑 의회 안팎의 갈등들이 겹치면서 이번 법안이 단순 범죄 사건 공개를 넘어서 정치권의 내부 균열,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판결 같은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즉 이번 사건 자체가 트럼프라는 이 개인을 둘러싼 정치적인 긴장감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실제로 트럼프는요,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첫 주에 비트코인 준비금,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등을 담은 행정명령까지도 잇따라 내렸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 이슈에 휘말린다? 이 시장 심리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불확실성과 위험 회피가 한데 뒤섞이면서 암호화폐를 끌어내리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6월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연루됐다 이렇게 SNS에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0만 5천 달러대에서 10만 1천 달러대로 4%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리플 XRP도 즉각 반응하면서 2에서 3% 정도 급락했고요. 이 당시 시장 참여자들은 이슈 그 자체보다도 이 트럼프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신호로서 받아들인 바가 있었죠. 시장은 트럼프 관련 이슈가 터지면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했고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를 동시에 매도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XRP도 예외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공개된 파일에서는 비트코인 업계의 거물인 블록 피어스랑 그리고 전 미국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가 앱스타인 저택에서 비트코인을 논의한 기록이 포함이 됐습니다. 심지어 앱스타인 같은 경우는 스티브 배넌한테 비트코인 거래 신고 체계 도입을 압박하는 이메일까지도 본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암호화폐랑 고위 정치권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추가 폭락에 대해서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치적인 스캔들이 암호화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정책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처럼 위험자산으로 인식한 지 오래인데요. 정치적인 분쟁이라거나 규제 소식 하나에 시장 전체가 떨고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규제 같은 이런 정책 변화가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지난 7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를 서명을 하면서 이더리움과 리플 XRP 가격이 반등한 바가 있었죠. 안정적인 규제 틀이 암호화폐 시장에 신뢰를 주면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리플한테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 이 트럼프 관련 리스크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리스크예요. 시장 전체의 리스크는 곧 XRP 가격과 투자 심리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XRP를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대선 주자한테 연결된 이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흔들릴 뿐이겠죠. 이 결과적으로 XRP의 단기 가격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는데요. 실제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가격과 전통 주식시장이 서로 강력하게 연동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주가가 흔들리고 그 반대도 일어난다라고 해요. 즉 암호화폐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주식과 원자재, 여러 가지 다른 위험자산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고, 이런 것들 고려해봤을 때 정치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전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번 앱스타인 사건의 영향도 구조적으로 이해해보셔야 돼요.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요, 망설임 없이 매도세가 나타나는 구조에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 같은 이런 뉴스가 크고 작은 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요, 그 상황은 반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 최근처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은 이 투자자들이 탈루하던 암호화폐 자산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더리움과 XRP가 반등했던 것처럼 그 변화의 방향성이 다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또 기업과 산업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섹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볼 만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는 코인베이스, 서클 같은 이런 거래소 발행 업체의 호재였습니다. 실제로 규제 법안 통과 직후에 서클의 기업 공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여러 가지 관련 기업 주가가 반등을 했었죠. 대형 금융사들도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 중에 있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에 있고, 페이팔이나 머니그램 같은 결제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고, 리플사 자체는 은행 간의 지급 시장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XRP를 결제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매출 자체가 주로 XRP 토큰 판매랑 기술 라이선스 제공 등으로서 창출이 되고 있는데, 시장 심리 악화가 계속되면 단기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전 인사이트로 살펴봤을 때 이번 이슈로 XRP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 프레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XRP를 절대 가치라거나 역사적 수준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고점 대비 현재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현재 XRP는 사상 최고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전에도 XRP 가격은 이미 SEC 소송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것들로 조정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 상대 가치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암호 자산인 이더리움이나 이 비트코인 대비 과매도 상태인 건지, 아니면 자체 펀더멘털이 더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개별 투자자로서 사고 과정을 떠올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를 검토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 리플 레저에서의 일일 트랜지션 숫자라거나 활성 주도 숫자가 평소보다 급감했다. 그럼 당연히 이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관심을 잃고 있을 수 있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 또 반대로 큰 규모의 잔액 이동이 포착됐다. 그럼 누군가가 대량 매수라거나 매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이 가령 최근에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때 XRP 리플 거래가
자체가 단기간에 9천만 개 이상을 매도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동향을 목격을 하면서 기관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설을 검증합니다. 이 매도세가 눈에 띄면은 시장 호흡을 다시 살펴요. 다른 주요 코인들과의 상관관계, 글로벌 리스크 지표, 이런 것들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 실제로 트럼프 리스크가 커질 때 주식시장도 흔들리곤 하니까 암호화폐만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데이터 확인해 가면서 정말로 트럼프 이슈 때문이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단순한 단기 과민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쇼크로 XRP가 단기 낙폭 과열 상태라고 판단도 가능할 거고, 과거 경험상 거대한 정치 이슈 후에는 일시 반등이 오기도 했거든요. 또 반대로 만약에 이번 공개로 추가 폭로가 나오거나 트럼프 이미지가 더 실추가 된다면은 XRP의 추가적인 조정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데이터 바탕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할 줄 아는 자세. 현재는 XRP의 온체인 활동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이 기술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당장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슈 자체가 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고, 현재 RSI 지표로 봤을 때는 XRP 현재 과매도 구간이에요. 저점 수준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번 전망을 제시드려보자면요, 이 만약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의 흐름이 지속된다,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요동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규제 틀이 어느 정도 정리되거나 정책적인 안정감이 커진다면은 XRP도 천천히 회복세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명확한 제도화가 이어진다, 그럼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돌아오면서 XRP 같은 자산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변수들은 불안정하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 규제랑 제도가 XRP한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권의 변화랑 함께 계속 출렁일 거고요. XRP 가격도 그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결국에 투자자분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데이터랑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아셔야겠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의 하락이 길게 보이면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나 가장 짧은 순간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이 지금 하락이 계속되고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가격이 좀처럼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면은 이 시간이 몇 달, 몇 년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긴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이 시기는 항상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아, 그때 그랬었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비트코인 3,000만 원일 때, 리플 500원일 때, 그 당시의 감정과 시장 분위기가 생생하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저 왜 그때 더 못 샀을까? 왜 그때 무서워서 안 샀을까? 이 짧은 후회만 스쳐갈 뿐이지 그날의 불안감과 공포감, 답답함들은 거의 감정으로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하락 자체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길고 고통스럽고 답답해 보이지만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이 구간은 아마 참 짧았네, 이 한마디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그제서야 깨닫겠죠. 그때 왜 평단 더 낮추지 않았을까? 왜 추가 매수 못했을까? 왜 기회를 진짜 소중한 기회로서 보지 못했을까? 이 시장은 늘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락일 땐 너무 길어 보여서 지치고, 또 반등 나오면은 금방 지나갔다라고 느끼고, 그 후에는 아쉬움이 남는 구조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참 단순해요. 이 지금의 하락을 영원한 시간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짧게 느껴질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 이 관점 하나만 바꾸셔도 당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고요. 훨씬 더 냉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진짜 길게 느껴졌던 건 하락이 아니라 그 하락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 뿐이었다는 거. 그것만 알게 되시면은 지금의 이런 구간들도 훨씬 더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을 두고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꺼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위험자산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 단숨에 9만 달러 선 무너졌고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에 몇 시간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만 봤을 때 단순하게 금리 인하 없이 금융 긴축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신호만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매체랑 애널리스트들 측에서도 FOMC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이 금리 동결 또는 추가 인하에 반대 의견을 냈다라면서 이런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층이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금리 결론만 보실 게 아니라요, 그 배경과 더 먼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사실 이 뉴스가 단발적인 속보가 아닙니다. 연준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글로벌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2022년에서 23년에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였고요. 그러다가 고용 둔화랑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9월과 10월 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의사록 같은 경우는 이 페드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모습이 드러났었고, 일부 위원은요 여전히 3%대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서 매파 기조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남겼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투자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파로 간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까지도 예고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고용시장 약화랑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 미국 연준 회의에서는요 50bp 금리 인하라거나 금리 동결을 원할 만큼 입장 자체가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페드 내부에서 매파 그룹과 비둘기파 그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불확실성인 상황인 거고,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의사록 발표랑 함께 공개한 성명에서 12월 1일부로 대차 대조표 축소, 다시 말씀드려서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동안 채권 매각으로 회수하던 시장 유동성을 12월부터 멈추겠다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추가적인 금융 긴축의 여지를 줄이고 그동안 이어온 돈 풀기 정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랑 금리 동결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요, 양적 긴축 종료라는 합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인 거고, 이 과거 역사 패턴 사례를 봐도 중앙은행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멈추겠다고 할 때 보통 그때부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결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에 중장기적인 완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변화다, 이런 해석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에 따른 올해 연말 포함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실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은행 규제 당국인 통화감독청의 발표인데요. OCC 같은 경우는 해석서한 1186호를 통해서 이제 미국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고 이 운영 목적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스 수수료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동안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제3자한테 맡겨왔었지만 이제 은행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쓰는 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전통 금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강력한 신호로 읽힐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은행들이 리플넷 같은 이런 네트워크에서 즉시 결제 서비스를 시험할 때 이 필요한 엑스RP를 직접 확보해서 결제 수수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협력 같은 우회 방식을 넘어가지고 은행 자체의 디지털 자산 운영이 정식으로 허용되는 단계로서 넘어간 셈인 거고, 지금까지 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직접 다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OCC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쓰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겠습니다. 시장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정책과 OCC의 규제 변화는 별개의 흐름입니다.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은 거시경제 상황과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OCC의 발표는 금융기관의 기술 도입 여건을 바꿔놓는다라는 거. 실제로 단기적으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양적 긴축 종료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위험 자산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허용은요, 이 은행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연 것으로서 리플 XRP 같은 코인의 실제 사용처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하겠죠. 즉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고, 이에 따른 페드 이사록과 OCC 발표가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서 현재 단기적인 급락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 변화까지도 함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플사가 XRP를 중심으로서 은행과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회사입니다.
주 사업이 해외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해주는 ODL 서비스 같은 솔루션 제공입니다. 이 미국 은행이 한국으로 송금할 때 리플의 기술과 XRP를 쓰면은 달러나 원화를 미리 보유하지 않고도 즉시 자금을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리플사는 이런 네트워크 사용료 그리고 솔루션 제공 대가로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비상장 회사라서 정확한 재무 수치는 알 수 없겠지만 수백 개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시점 약 30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리플 넷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면 XRP의 활용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부상이라거나 다른 블록체인 결제 경쟁이 심화되면 리플의 사업 모델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이 금리 변동과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같은 이런 외부 요소들도 리플과 XRP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리플과 XRP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함께 여전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인 거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XRP를 보면은 일단 현재 가격대가 과거랑 비교해서 저평가인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여러 가지 대형 코인의 시장 조정과는 다르게요. XRP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서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은행 채택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갭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현재 XRP 리플 레저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OCC 발표 영향으로 곧장 반영이 됐다면요, 이 거래량이나 주요 월렛 움직임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저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이 단기적인 상승 랠리는 어렵다,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과 기관들 움직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을 검증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것들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결국에 이번 사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요, 이 제도와 기술 변화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서 중장기적 흐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 이 당장의 시세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블록체인이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이런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은행들이 실제로 XRP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가상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재조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해보자면 만약에 현재 변화 추이가 계속된다, 금융시장 전반이 완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중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위험 자산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고, 또 동시에 OCC 같은 규제 완화는 제도권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을 확대시킬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굳어지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리플 XRP 같은 실용적인 코인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단기 매매에 급급하시기보다는요, 이 구조 변화 속에서 기회를 모색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변화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이 스스로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준과 규제 당국의 행보가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과 관점으로 이 변화에 대응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결국에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코인 시장이라는 곳은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익숙하다고 믿었던 차트 패턴도, 내가 자신 있었던 흐름들도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또 반대로 흘러가는 순간들 너무나도 자주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장의 무서운 점이자 동시에 이 시장의 본질인데요. 특히나 선물 해외 거래소처럼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조금만 판단이 늦어도, 조금만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 정말 아차하는 한순간에 몇 달, 몇 년, 평생 모은 자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판에서 싸우시면은 반드시 지는 구조라는 것들을 시장은 늘 증명을 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모르는 데서 싸우지 마시고 아는 자리에서 싸우셔라 말씀드립니다. 내 몸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어야지 오래 뛸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자도 내가 잘 아는 방식, 내가 편안한 흐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 이런 구조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가장 오래 버티고 결국에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가장 높겠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은 1년에 몇 번의 하락 구간이 오고요, 또 2, 3개월 동안 지루하고 답답한 횡보가 반복되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몇 달의 하락이 시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반등, 또 그 이후의 상승, 그 이후의 사이클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숨을 고르고 길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현물 매매는 내 계절을 지키면서도 길게 싸울 수 있는 이런 가장 건강한 방식인 거고, 급하게 치고 빠지는 매매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꾸준하게 대응하는 매매가 결국에 가장 훨씬 오래도록, 훨씬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투자분들이 가진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인 거고, 그 지속력은 내가 아는 영역에서 싸울 때 가장 강해집니다. 이런 길들을 잃지 않으시도록 우리 구독자분들이 건강한 현물 매매로 오래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옆에서 응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이번에 시장이 반등을 하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이제 막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부텔린의 한마디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지금 발칵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4년 안에 블록체인 암호를 깰 수 있다, 관련 소식이 리플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 돌고 있다는 거고, 갑작스럽게 올랐던 이런 뉴스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XRP 가격이 툭 떨어졌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설마 우리 리플이 양자 컴퓨터에 당장 해킹 당하는 거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XRP 보안이 무너졌다라는 루머까지도 돌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들으면 당황스럽겠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해석이 전부일까요?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그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슈 자체가 단지 단발적인 소동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 자체가 XRP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해가지고 주요 암호화폐들 이 대부분 타원 곡선 암호화 ECC에 기반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양자 컴퓨터 취약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탈릭 발언 자체가 다가오는 2028년 미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해당 ECC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천 년 걸릴 거라던 이 기존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경고죠. 실제로 과거의 비탈릭 측에서는 2019년에 양자 컴퓨터랑 진짜 양자 우월성의 간격은 수소폭탄과 핵유감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발언이 격세지감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볼까요? ECC 같은 경우는 키상을 만들고 거래를 인정하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반인데요. 현재 일반 컴퓨터로서 이런 암호를 풀려면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산대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 쇼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키를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현실적인 양자 컴퓨터가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지금까지 구글이나 IBM 여러 가지 시험실 수준 양자 프로세서를 선보였었지만요. 수백 개의 큐비트를 달성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반면에 256비트 ECC를 깨려면은 수천 개 정도의 논리 큐비트가 필요하다라고 연구자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 수천 개의 논리 큐비트를 만들려면은 실제로는 수백만 개 이상의 물리 큐비트랑 엄청난 오류 보정 자체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 이 정도 규모의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먼 나라 얘기죠. 하지만 이에 따른 기술 발전 속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상상은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양자 컴퓨터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업계도 일찍부터 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국제표준화기구 같은 경우는 양자에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해서 2024년쯤에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안업계에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의 블로그에 실린 수학자 교수 인터뷰를 보면요. 모든 기존
기존 공개키 암호 체계를 양자 내성을 갖춘 것들로 교체해야 된다. 관련 조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 같은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이 새로운 알고리즘 도입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논의 중이라거나 준비 중이기도 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은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양자의 안전한 이 L2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필요한 경우에 빠르게 포크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까지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 양자 위협을 앞으로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겠죠.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풀어볼까요? 현재 블록체인은 지갑 주소라거나 공개 키를 통해서 개인 키로 서명을 검증을 합니다. 이때 공개 키만 알고 있으면은 양자 컴퓨터로부터 개인 키를 풀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모두가 자신의 공개 키를 노출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 레저에서는 계정 생성 이후에 아무 송금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까지 공개 키나 네트워크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하지만 한 번이라도 거래하면요, 이 공개 키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은 해당 계정의 모든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전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 누군가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키를 무단으로 복원해가지고 자금을 빼돌릴 수가 있겠죠. 즉 A랑 B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A는 양자 컴퓨터로 개인 키를 푸는 공격이고, 그리고 B는 블록체인 합의를 깨는 공격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후자보다는 전자 쪽입니다. 양자 해킹이 성공을 한다면요, 사실상 개인 키를 해킹해내는 것과 같으니까 결국은 자금 탈취 시나리오가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B의 블록체인 합의를 깨는 공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그냥 먹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업이나 산업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플랩스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요, 리플 레저의 보안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미 월드뱅킹 같은 결제망 확장에 집중해왔었지만 이 XRP 토큰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도 절대로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리플 재단이라거나 연구진들 측에서는요, 암호화 기술이 깨질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에 참여를 해왔었고, 리플 레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보안 프로토콜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즉 리플도 필요할 경우에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블록체인에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정밀한 내부 상황은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문자료라거나 이 컨퍼런스 발표에서 암호학자들과 협력 중이라는 언급 정도는 찾을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이미 몇몇 프로젝트는 양자 안정성에 대해서 염두에 둔 기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대형 코인들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암호 방식을 쓰고 있어서 업그레이드 여부 자체가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실전 투자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단 공포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XRP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이날 함께 하락을 했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반영한 측면이 크겠죠. 실제로 이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렇게 함께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리플 XRP만 알고리즘이 다르진 않으니까 이럴 때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나 더 빠졌을지 일시적으로 엇갈림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프레임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XRP 가격이 과연 저평가 구간인지, 그동안 기술 개발 속도랑 비교해 봤을 때 낙관적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양자 공격이 단기적인 사실이라면은 지금 수준에서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지나치게 겁먹고 팔아치우고 있다라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뚫린 것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유통 물량 중에 얼마나 많은 지갑이 최근 자금을 이동시켰는지, 큰 손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뚜렷한 징후가 없었다면요, 시장 조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물론 데이터 자체가 객관적이지만 해설은 제 생각입니다. 가령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래된 지갑의 자금이 홀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매도 압력이 과열된 신호다. 하지만 거래소 비중이나 큰 지갑의 출금이 없다면 이건 단순히 소문에 의한 흔들림일 뿐이다라는 거.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취할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확실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위협은 지금 당장은 커요. 하지만 이거는 4년 뒤 얘기인 거고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계 자체가 충분한 경고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거,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되 이 기술 변화에 발맞춰서 준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현재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의 암호화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8년경까지 실제로 양자 컴퓨터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그러면 금융사들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네트워크도 새로운 암호 기술 도입을 맞춰야 되겠죠. 많은 블록체인이 예상대로 포스트 양자 암호로서 전환이 된다면은 과거의 키 기반의 보안 체계랑은 전혀 다른 방식이 표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양자 대비를 시작한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보안망을 자랑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곳들은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되겠죠.
그리고 대중들의 경계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대형 해킹 사고라도 터진다?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만 본다면 다들 위험성을 알고 움직이는 중이고 벌써부터 실제로 비탈릭 부테인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시장 하락 어쩔 수 없이 하락은 했지만 이 필요한 연구랑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는 거. 결국에 우리는 미래에도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는 열린 사고를 유지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광범위하게 정보를 찾아보고 블록체인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대응 전략이 기회를 만든다라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피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 시장을 오히려 이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미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 이미 상승할 거 다 상승하고 나서 추격 매수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리는 사람밖에 없는 거고 저점일 때 사야지 결국에 큰 돈 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두려워하시는 마음보다는 그 하락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께서 평생 반복하시는 고민인데요. 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나갈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경우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 포기하고 나가면은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가장 최고점일 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한 가지. 그렇다면 매수 가격만 오면 정말로 다 팔고 그만둘 건가요? 10분 중에 5분은 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그 가격이 오면은 그 중에 90%는 팔지 못하십니다. 기다린 시간이 아깝고 여기서 팔면 바보 같아 보이고 조금만 더 이런 욕심이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이겠죠. 결국에 못 팔고 후회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분석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고 외부 변수도 아닙니다. 바로 내 심리를 이해하고 그 심리를 역으로 활용할 줄 아는 거. 이 사람은 상승장에서 냉정하게 매도하지 못해요. 하락장에서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살아있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심리를 읽고 그 심리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거. 이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죠.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하는 습관. 이게 단순하게 수익 확정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달려갈 수 있게 주는 연료를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내 엔진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못하시면요. 결국에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기회가 왔을 때 대응을 못하게 되십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길에서는 누가 더 많이 버티느냐보다는 누가 더 현실적인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리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계속 시험을 줘요. 하지만 그 시험마다 흔들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칙을 정해두시면서 그 원칙을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 분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이번에 제대로 했다, 이런 만족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XRP 커뮤니티에서 3,150원 매수해서 단기간에 3,650원 익절 전략을 도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3,150원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본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스윙 저점과 매물대가 겹친 수요가 완벽한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단기랑 중기 이동평균선이 평탄화되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RSI랑 MACD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내면서 모멘텀 회복을 예고됐던 구간이었죠. 즉 하락의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0원 익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캔들은 윗꼬리가 길어졌고 거래량은 피크치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고 RSI가 과열권 둔화되면서 MACD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모멘텀 약화를 선행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언제나 이익 확정의 신호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은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드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맞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대응은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매번 그 구조를 데이터로 검증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흐름들처럼 우리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실전 타점과 매수 매도 전략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보시려면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의 언어로서 데이터로서 증명하는 실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미국 정치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 11월 19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서명해버린 앱스타인 비밀 문서 공개 법안으로 인해가지고,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 이 그동안 수년 동안 봉인된 채로 아무도 손대지 못했었던 박스가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앱스타인 성범죄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범죄자 한 명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시민들은 앱스타인의 성범죄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범죄자 한 명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그 인물 한 명의 뒤에는 미국의 최고 권력층이 함께 얽혀 있었다라는 거. 정치, 금융, 언론, 그리고 실리콘밸리랑 심지어 국제 왕족까지도. 이 앱스타인 리스트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요, 미국의 권력 지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압력 장치였죠. 이 트럼프가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해 왔었고, 하지만 결국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안 공개 직후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위협했고 XRP도 하락 압력이 커졌어요. 특히 과거에 트럼프 관련 뉴스가 터졌던 날에 XRP가 2.5% 밀렸던 전례를 생각해봤을 때, 여기서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 자체가 단순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정치랑 금융,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인 충격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겉표지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장을 한 장씩 넘기는 것처럼 왜 법안이 나왔고 왜 지금 터졌고, 여기에 대한 맥락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 한 단계씩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하게 트럼프의 의지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 강력한 압력이 있었어요. 하원 같은 경우는 427대 1이라는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이 나왔죠. 미국 상원도 단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렇게 미국 정치권이 너무나도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역사상 사례를 찾기가 드뭅니다. 특히 미국 정치에서 양당이 완전히 한 목소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 자체가 이 전쟁이라거나 국가 비상사태 수준일 때만 나오죠. 미국의 거대 양당 둘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왜 민주당, 공화당 양쪽이 모두 다 트럼프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이런 그림이 됐을까요? 그동안 앱스타인 기록 같은 경우는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요, 정치인과 억만장자, 유명 기업인, 정부 인사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수년간 돌았었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이 그 명단을 특정인 배제 없이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명단에 누가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그 명단이 누구를 흔들 수 있는지겠죠. 그리고 이 법안은 트럼프 본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가 그동안 공개를 막아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정치적인 폭발력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거대한 흐름이 시작이 됐고, 이 트럼프가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법안 내부에서는 앱스타인뿐만 아니라 공범 맥스웰, 그리고 연루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부 관리에 대한 기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정 진영을 넘어가지고 워싱턴 전체를 겨냥하는 칼인 거고, 이제부터 이 칼은 칼집에서 빠졌고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 근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하죠. 특히나 트럼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단순하게 뉴스가 나와서 떨어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욱더 깊은 기술적,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 최근에 비트코인은 주간 마감 기준으로 50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현재 시장에서는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에 슈퍼 트렌드 지표가 매도 신호로 전환되면서 하락 가능성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역사 패턴을 살펴봤을 때 이 슈퍼 트렌드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18년 그리고 이번 2022년까지도 2번 정도 크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비트코인은 84%, 77%씩 각각 엄청난 폭락을 안겨줬어요. 지금 그 신호가 다시 켜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실제로 ETF 자금들이 대거 빠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 매도세 정도가 아니라
이 시장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 심리가 XRP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XRP는 정치 규제 이슈에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XRP는 미국 내부 법적 지위 문제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가장 크게 받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건이 정치 리스크, 기술적 리스크, 심리적 리스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사건이 단기적으로 XRP 가격을 흔들 수 있겠지만 리플 회사 자체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올해 포트리스랑 시타델 참여로 인해서 5억 달러 정도의 전략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기업 가치가 이미 400억 달러로 재평가됐고요. 이미 실물 금융 인프라 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까지도 마친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겠죠. 트럼프가 미국 디지털 자산 패권을 강조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XRP에 두 가지 모순된 효과를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가격이 흔들린다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치가 불확실해야지 오히려 대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플 XRP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치는 리스크이면서 또 동시에 기회입니다. 리플의 핵심은 단순 가격이 아니라 이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은행과 송금망, 실제 사용 결제 시스템, 그리고 국가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연동과 이런 구조들이 완성되면요, 정치적인 이벤트는 결국에 일시적인 노이즈,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만 남는다는 거. 시장 심리를 살펴보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공포의 냄새가 상당히 짙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팔고 소문만 나도 팔고 다들 눈치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은 이렇게 강력한 공포 뒤에는 항상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난 2018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후 그리고 2022년 FTX 붕괴 이후 그때가 모두가 공포에 떨었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공포의 바닥에서 강력한 반등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래량 감소되고 신규 자금 유입이 축소되고 유동성이 얕아지면서 기술적인 지표 매도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 위험 회피 구간에서 이런 구간들이 바로 대기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실전 투자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큰 돈은요,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그런 구간들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시장은요, 두 갈래 정도로 나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트럼프가 휘말리는 경우 법안 공개 이후에 더욱더 큰 폭로가 이어질 거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절차, 이런 수사 압박에 직면한다면은 미국 정치 불확실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 이 비트코인, XRP 모두 다 단기적인 충격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빠르게 수습에 성공하는 경우 오히려 시장은 정치적인 리스크 제거로 받아들이면서 숨겨져 있던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여기서 암호화폐 우호 정책 경쟁이 시작이 된다면 XRP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리플 XRP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상승 흐름을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하면서 리플의 글로벌 인프라가 확장되어, 그리고 ETF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개편되고 이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리셋이 나오면서 ISO 20022가 보편화되는 이런 모든 흐름들이 맞물리면요, 이 단기 정치 이슈는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인 거고, 이슈가 아니라 방향성, 하루의 변동이 아니라 중장기 흐름이겠죠. 이 트럼프의 이번 역사적 사고는 시장을 흔들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 흐름은 더욱더 큰 구조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내가 잘 아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들이 결국에 가장 오래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생각해보면요, 코인 시장이라는 곳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라서 내가 익숙하다라고 믿었던 차트 패턴도, 내가 자신이 있었던 흐름들도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반대로 흘러가는 순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장의 무서운 점이자 동시에 이 시장의 본질인 거고, 특히 선물 해외 거래소처럼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조금만 판단이 늦다라거나 조금만 경험이 부족해도 정말로 아차하는 한순간에 몇 달 몇 년 모은 자본이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판에서 싸우면은 반드시 지는 구조라는 것들을 시장은 늘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모르는 데서 싸우지 말고 아는 자리에서 싸우셔라. 내 몸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어야지 오래 뛸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자도 내가 잘 아는 방식, 내가 편안한 흐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 이런 구조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가장 오래 버티고 또 결국에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셨고 코인시사 제 채널을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나실 겁니다. 이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중요 브리핑들, 리플에 대한 이슈들,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에 대한 타점들 이런 것들 설명드리는 이유도 결국에 이 코인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24시간 시장이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 그리고 오늘만 사는 매매 이런 것들만 하다 보면요. 결국에 시장이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지쳐서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상 목표 타점 미리 걸어두고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비중을 조절해서 목표 타점에 걸어두고 여유롭게 이 신경을 안 쓰면서 대응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지만요. 결국에 시장이 상승하면은 내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매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고 또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다시 내려올 리플의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에 대해서 그물망처럼 쳐놔가지고 오늘 매수 안 해도 한 달, 두 달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적인 원칙 매매를 정보방에서 설명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도 충분한 대응 전략 세우고 또 원칙 매매만 잘 활용하셔도 나쁜 시장이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은 1년에 몇 번의 하락 구간이 오고요. 또 2, 3개월 동안 지루하고 이 답답한 횡보가 반복되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몇 달의 하락이 시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반등, 또 그 이후의 상승, 그 이후의 사이클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이 조금의 숨을 고르고 길게 바라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현물 매매는 내 계절을 지키면서도 길게 싸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 급하게 치고 빠지는 매매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꾸준히 대응하는 매매, 이게 결국에 가장 훨씬 오래 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진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인 거고, 그리고 그 지속력은 내가 아는 영역에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해진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길을 잃지 않도록 이 건강한 현물 매매로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옆에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 신사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있을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